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과 성범죄 의혹 등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나선 검찰 수사단이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지난주 뇌물 혐의와 관련한 10여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선 데 이어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 주변 인물들을 불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에 대한 과거사 진상조사를 둘러싼 안팎의 잡음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수사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자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입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참고인들을 불러서 조사하기 시작했군요.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죠.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주변 인물들을 검찰이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찰 수사 기록과 관련 사건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상인데요. 지난 5일에는 윤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 씨의 건설회사 사무실이 김 씨가 소유한 땅과 건물에 입주할 정도로 두 사람이 친분이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과거 수사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4일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자택과 사무실, 동영상이 촬영된 강원도 원주별장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부터 본격 수사를 이어가는 양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소환,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관련자들 소환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윤 씨를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수사단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보완하려면 참고인 조사를 병행할 거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이 언제 검찰에 출석하게 될지도 관심인데요. 과거 두 차례 검찰 수사 때는 단 한 번 비공개로 소환됐었는데 이번에는 몰래 출국을 시도하다가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되기도 한 만큼 공개적으로 소환될 거란 관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지금까지 두 사람의 관계를 김 전 차관이 부인해왔기 때문에 수사단은 대질 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 두 사람이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자, 경찰청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있었죠? 네, 지난 2013년에 처음 수사가 시작된 곳이 경찰청입니다. 검찰 수사단은 지난 4일 첫 압수수색에 이어서 이튿날에도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또 한 차례 경찰청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추가로 자료 확보에 나설 방침인데요. 워낙 오래된 사건이라서 과거 수사 기록을 온전하게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단은 과거 수사 기록을 확보해서 사건을 처음부터 재구성하면서 뇌물 의혹 관련 단서를 찾고 또 과거 검찰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따지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조사단 활동도 있습니다. 진상조사단 활동도 있는데 이 조사단 활동을 놓고 잡음이 좀 일고 있죠. 주말 사이 조사단원들이 외압을 받았다 이런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 대상으로 권고한 인물이죠.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조사단 파견 검사에 대한 감찰을 대검찰청에 요구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곽 의원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어느 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 권고가 권력과 야합한 꿰맞추기식 수사라고 반발한 건데요. 일부 조사단원들은 이런 요구 자체가 외압이며 대검이 받아들이면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거라고 맞섰습니다. 앞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13년 김학의 사건 경찰 수사 당시 민정수석이던 곽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부당한 압력으로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단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요청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있습니다. 몰래 출국을 시도하기 전에 진상조사단의 출국 금지 요청을 대검이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자, 이 부분을 놓고 조사단과 대검의 진실 공방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한 게 지난달 23일입니다. 이보다 사흘 전에 진상조사단원이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가능성을 물어보려고 대검 기획조정실 연구관에게 연락했는데요. 당시엔 출국 금지되지 않았고 이후에 가까스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습니다. 대검 측에서는 진상조사단원과 상의한 건 맞지만 공식 문서를 요청했는데 보내오지 않았고 조사단 협의 결과 출국 금지 의견을 철회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가 오늘 오전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검이 조사단 소속 검사에게 내부망 메신저를 통해서 김 전 차관이 이전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입장이 전달된 이후에 법무부 주무위원과 조사단 검사가 상의해서
조사단 명의의 공문을 보내는 대신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던 건데 대검이 사실상 허가하지 않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추가로 밝힐 사항이 없고 검찰이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요청이 필요 없다고 조사단에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